딴지 게시판에 어떤 분이 박시동 평론가가 휴림 로봇을 언급해서 궁금해서 검색해봤습니다. 이런 게시물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하고 쭉 들여다봤는데 야, 이건 또 뭐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삼부토건 매각 휴림 로봇 이사회의 반란이었나? 휴림 로봇 주가 급등, 휴림홀딩스 대표 대통령실 근무, 연관이 막 있어요. 휴림 로봇의 파라텍 인수, 뭐 이런 배관업체들이 왜 나와? 이런 삼부토건과 관련된 휴림 로봇이 있었는데 휴림 로봇을 또 뜯어보니까는 이상한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뭐 블로그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런 블로그가 있어요. 2018년 삼부토건 매각은 휴림 로봇 이사의 반란이었나? 내용을 좀 보니까 휴림 로봇의 전신 DST 로봇, 지난 2018년 5월에 삼부토건 지분 매각을 추진한 적이 있어.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무려 2년이 지난 2020년 9월에 계약 해지하고 휴림 로봇이 받은 계약금도 돌려주기로 했다. 손해배상 등의 문제도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평화롭게 마무리를 했다. 삼부토건 매각 결정하기로 한 건 DST 컨소시엄이 인수한 지 불과 8개월이 지난 시점. 사업 다각화, 시너지 효과, 신사업 진출, 어떤 인수의 명분도 무색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다. 자, 보호예수 기간을 두었는데 보호예수 기간 지나기도 전에 매각 결정했다. 뭐 뒤에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DST 컨소시엄이 인수를 할 때는 사업 다각화할 거다, 시너지 효과가 난다, 뭐 이러면서 인수 명분을 냈는데 8개월 만에 매각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아, 이런 것들이 다 주가 조작하고 연결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복잡하니까 휴림 로봇이 파라텍을 인수합니다. 파라텍. 근데 2023년 11월 9일에 윤석열이 차세대 소방 로봇 보급 속도 낼 것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월 9일이죠. 주가 그래프를 딱 봤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양의 그래프네. 2023년 11월 10일 급등합니다. 윤석열이 이 발언을 한 다음 차세대 소방 로봇 보급 속도 내겠다. 그러니까 파라텍 주가가 급등을 해요. 이 그래프 모양 뭐야?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똑같은 모양이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팍 오른 게 2024년 2월 20일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던 시기가 있죠. 2차 반등 시기. 2월 20일인데 이때를 또 찾아보니까요. 아, 나 진짜. 서산 비행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발표. 윤석열이 서산 비행장 주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발표했어. 이때도 저걸 왜 하지? 저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랬어. 서산 비행장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도대체 왜 하는 거야? 그 당시에 다들 그랬다고.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근데 이거를 얘기하고 나서 파라텍이 또 급등을 해요. 이게 나랍니까 이게? 예? 대통령이 앞장서서 주가 조작에 춤을 춰줘? 1,800원짜리가 4,696원, 4,7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1,000원대로 내려가 있어. 그러니까 삼부토건도 1,000원짜리가 5,500원이 돼요. 그러니까 개 잡주들을 주가 조작에 동원을 하는데 이게 삼부토건하고 다 연관돼 있더라 이거예요. 삼부토건하고 휴림 로봇이라는 애가 연관이 돼 있다가 얘네가 지금 찢어졌는데 휴림 로봇이 삼부토건하고 찢어질 때 휴림 로봇은 15배 뻥튀기한 이익을 봤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보통은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블록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식 거래를 하잖아요. 대주주를 포기한다면. 근데 휴림 로봇은 장에다가 그냥 흩뿌려버려요. 다 팔아버려, 자기 갖고 있는 주식을. 그럼 경영권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런 짓을 안 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주어? DYD가 주어요. 그 DYD의 대표는 누구야? 정창래, 윤석열 라인, 검사 출신. 지금 DYD가 대주주입니다. 삼부토건에. 그러니까 휴림 로봇이 삼부토건하고 연루돼 있었다가 이익을 크게 보고 빠지는데 빠지는 과정도 이상하고, 거기다가 휴림 로봇이 인수한 파라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파라텍의 주가가
전형적인 주가 조작의 그래프의 모습을 띠더라. 근데 주가 조작을 할 때 폭등하던 그때마다 윤석열의 말이 항상 등장을 한다. 이게 나랍니까? 자, 모든 윤석열의 뜬금없는 발언들 그 뒤에는 주가 조작 세력과의 결탁돼 있는 것이 아닌지 이제 다 의심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 총선 때 국민 토론이니 뭐니 하고서 막 온갖 공약을 남발하고 다녔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씩 지금 따져봐야 돼요. 관련주들. 예. 그 관련주들 따져보면서 삼부 토건과 연결고리 있는 것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 몇 개 나올 겁니다. 대통령이 주가 조작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나온 것만으로도 이 정권 그냥 끝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의혹이 나올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주가 조작범들하고 친해가지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정보를 얻고 작업 준비 치고 날짜에 맞춰서 작업하고 이익 보고 빠지고 이게 나랍니까? 이거는 수사를 당연히 해봐야 되고 진실이 아직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의심을 사는 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그냥 탄핵 대상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전형적인 주가 조작 그래프의 모양새를 띠고 있는 파라텍,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파라텍 모습이 똑같다. 진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왜 선진시장에 편입이 안 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주가 조작범들의 놀이터예요. 한 번 걸려서 유죄받은 애들이 계속 날뛰고 돌아다녀요.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어. 주가 조작범들이 왜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다가 걸려도요. 다 뺏깁니다. 이득 본 걸. 그래도 그거 다 내고 감옥에 좀 살다 와요. 그리고 이종호는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전부 환수한다? 환수해. 진짜 돈은 차명으로 더 큰 돈을 챙겨놔요. 걸려서 뺏길 것까지 계산하고 주가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주가 조작을 하면 최소 30년형 이상부터 출발해야 돼요. 법을 바꿔야 됩니다. 돈 벌면 뭐 하겠어? 쓸 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런 법을 만들어야지 주가 조작이 줄어들지. 이종호 유죄 판결 받았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포로. 근데 집행유예를 받았어. 유죄 판결 받으면 주가 조작으로 번 돈도 환수를 합니다.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그건 걸려서 뺏길 것까지 감안하고 주가 조작을 하는 놈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주가 조작을 그냥 늘 하던 놈들이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영부인이 됐으니 얼마나 신났겠어.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대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뜬금없는 짓들을 계속하고 서산 비행장 이거 왜 하나 했네. 왜 하나 했어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거기가. 그 동네가 그거 군사보호구역 해제하면 엄청난 뭐 개발이 되나? 그런데도 아닌데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해. 그랬더니만 또 파라텍이 올랐네? 야, 진짜 대통령이 주가 조작을 동조하고 있다? 거기에 선수로 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호재거리를 만들어주는. 야, 정말 이 의혹은 이거 너무 무서운 거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특검만이 살 길입니다. 저들이 특검을 맡고 있는데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건 끝까지 싸워서 이 인간들 주가 조작 의혹 안 했으면 안 한 것대로도 다 파헤쳐서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 저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대대적인 손을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가 조작범들에 대한 처벌 법부터 바꿔야 됩니다. 시작이 30년부터 출발해야 돼요. 20년, 30년부터. 무서운 법들은 몇 년형 이상, 몇 년형 이하가 아니라 이상인 법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진짜 무서운 법이다라고 평가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놔야 이런 짓을 안 하지. 주가 조작이 왜 사라지지 않느냐? 법이 개판이거든요. 파라텍 또 다른 의혹 추가됐습니다.